여러분, 지금 남아시아가 들끓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주도하는 엄청난 시위가 네팔,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까지 정말 들불처럼 번지고 있어요. 수백만 명의 Z세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기성세대의 노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운동,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블룸버그의 한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시아 전역의 젊은이들이 정말 화가 나 있다. 와, 이 말 한마디가 지금 상황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을 하나로 묶는 어떤 거대한 분노의 물결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목소리는 아무도 안 들어준다. 이 시스템은 애초에 우리한테 불리하게 짜여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분노가 대체 어떻게 폭발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무대는 네팔입니다. 정부의 결정 하나가 어떻게 나라 전체를 불태우는 거대한 불씨가 될 수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와, 상황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번져나갔습니다. 정부가 페이스북이나 왓츠앱 같은 소셜미디어를 딱 막아버리니까요. 바로 다음 날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정부가 깜짝 놀라서 하루 만에 미안 다시 풀어줄게 했지만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죠.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단순한 시위를 넘어 부패, 청년 실업 문제까지 다루는 반정부 운동으로 번졌고요. 결국엔 총리가 물러나고 군대까지 동원되는 사태에 이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소셜미디어 금지? 이게 시위의 진짜 원인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그냥 도화선이었을 뿐이에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불만이라는 화약고에 불을 딱 붙인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이미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기성세대 정치인들과 젊은 세대가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시위가 터지기 바로 직전에 네팔 정치인 자녀들이 소셜미디어에 막 명품 자랑하고 비싼 차 자랑하는 영상이 쫙 퍼졌거든요. 상상해보세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일자리 하나 구하려고 아등바등 하는데 저쪽에서는 우리 세금으로 저렇게 펑펑 쓰고 있구나. 좌절감이 엄청났겠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소셜미디어를 막아버리니 이건 뭐 활활 타는 불에 기름을 들이부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네팔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번엔 인도네시아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선 불평등과 엘리트들의 오만함이 어떻게 똑같은 분노를 만들어냈는지 한번 보시죠. 인도네시아 현실은요, 정말 두 개의 다른 세상 같아요. 한쪽 세상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이미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주택수당을 받아 챙기고 심지어 의회에서 춤추는 모습이 TV에 나와요. 그런데 다른 쪽 세상에서는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루에 겨우 10,000원 조금 넘게 벌려고 아무런 사회 보장도 없이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격차가 인도네시아 시위의 진짜 배경이었던 거죠. 네팔에 소셜미디어 금지라는 도화선이 있었다면 인도네시아에는 이 비극적인 사건이 발화점이 됐습니다. 오토바이로 배달하던 기사 한 분이 경찰 장갑차에 치여서 목숨을 잃은 거예요. 이 사건 하나로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대중의 분노가 그야말로 폭발해버렸고 시위는 순식간에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정말 이 사건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은 셈이죠. 근데 여기서 기름을 더 붓는 일이 생깁니다. 한 국회의원이 화가 난 시위대를 향해서 의회에서 나라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와, 이건 뭐 지배층이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일말의 관심도 없다는 걸 그냥 대놓고 보여준 거죠. 딱 마리 앙투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라고 했던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건 그냥 말실수 수준이 아니라 대놓고 모욕을 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팔과 인도네시아 두 나라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지역 전체에서 벌어지는 시위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분노의 가장 깊은 곳에는 공통된 뿌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패입니다. 지금 시위가 일어난 네 나라 전부요, 부패 인식 지수가 세계 최하위권이에요.
물론 시위의 시작점은 조금씩 달랐어요. 방글라데시는 공무원 채용 문제였고 스리랑카는 아예 나라가 망해버린 경제 위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근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엔 부패한 기득권층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지금 이 지역은 폭발 직전의 화약고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재료가 뭐냐? 첫째, 썩을 대로 썩은 엘리트들. 둘째, 아무리 노력해도 일자리가 없는 현실. 셋째, 눈앞에 떡하니 보이는 말도 안 되는 불평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불만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키우는 소셜미디어. 이 네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의 상황을 만든 거죠. 특히 소셜미디어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불만을 퍼뜨리는 스피커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의 시위랑은 차원이 다른 점을 만들어내죠. 우선 무슨 대단한 지도자가 없어도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만들고요. 또 하나는 인스타그램 같은 걸 키기만 하면 정치인 자식들이나 부자들이 얼마나 호화롭게 사는지 그냥 매일 눈에 보이잖아요. 불평등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일 보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 라는 느낌이 극대화되고 심지어 나라가 달라도 쟤네도 우리랑 똑같구나 하는 연대감까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분노의 물결이 몰아치고 있는데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이 운동이 과연 어떤 미래를 만들어낼까요? 여기서 우리가 과거의 한 사건을 돌아보면서 희망과 함께 숨어있는 위안까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혹시 제2의 아랍의 봄 아니야?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2010년대 초에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완전히 뒤흔들었던 그 사건 말입니다. 지금 아시아에서도 그때처럼 젊은이들이 거대한 민주화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한 함정도 숨어 있습니다. 아랍의 봄은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줬습니다. 시작은 정말 좋았어요.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더 심한 독재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뜨거운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된 제도로 만들지 못하면 그 빈자리를 더 무서운 독재자가 차지해버린다는 아주 뼈아픈 교훈을 남겼죠. 바로 이게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거리가 계속 혼란스럽고 불안하면 사람들이 이럴 바에야 차라리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확 휘어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바로 이때 스트롱맨이라고 불리는 독재자가 등장하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젊은이들이 원했던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젊은 세대의 엄청난 에너지를 파괴가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건설적인 힘으로 바꿀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거리의 외침을 실제 정치개혁으로 연결시키려면 뭐가 필요한지 그 해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행히 희망적인 모델이 될 만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방글라데시인데요. 여기서 뭔가 미래를 위한 좋은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무함마드 유누스 박사가 이끄는 임시정부가 아주 흥미로운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하는 걸 보면 젊은이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요. 적극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자, 그럼 우리 같이 정당을 어떻게 만들고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고민해보자. 이렇게 정치 과정에 참여시키는 거죠. 결국 이 청년운동들이 진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려면 이 네 가지 단계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첫째, 정치의 모든 과정에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둘째, 이제 거리에서 외치는 걸 넘어서 실제 정책을 만드는 단계로 들어가야 하고요. 셋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만약 정권이 무너진다면 그 다음 날 우리는 뭘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패를 감시하는 독립적인 기구나 공정한 선거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신뢰를 회복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요, 언제나 세상을 바꾼 건 젊은이들의 에너지와 열정이었습니다. 이건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마찬가지였어요. 낡은 시스템을 부수고 새로운 시대를 연 건 바로 그들이었죠. 그 힘 자체는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결국 이겁니다. 지금 아시아를 뒤흔드는 이 엄청난 에너지가 과연 희망을 만들어낼까요?
아니면 그냥 한순간의 분노로 사라지거나 더 나쁘게는 더 심한 독재를 불러오는 역효과만 낳고 말까요?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 역사가 쓰이고 있는 거겠죠?